그렇다면 첫 번째 코너 진보보수 좌우 읽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범죄 혐의자 내란 수괴로 지칭된 윤석열 씨가 체포 거부하면서 농성까지 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야, 보수에서는 수사기관이 문제다. 체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 수괴를 잡으려고 하는 수사기관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써서 굉장히 야, 어떻게 이거를 옹호할 수 있을까 싶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어떤 얘기 나왔나요? 예,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됐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언론사 전기 물 끊으라 한 내란 공범 이상민 즉각 단죄해야, 이런 타이틀을 냈는데요.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에게 경향 한겨레 MBC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 물 쓰려면 조선일보 다녀야 되네. 네, 그렇죠. 경향 한겨레, 지금 경향신문이기 네.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써요. 윤석열 파렴차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니까요. 거기 쌍욕을 하는 거죠. 정말 특정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론만 콕 집어가지고 맞아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 대립했던 경향 한겨레 MBC한테만 지시를 한 건데, 내란 세력이 언론사 단전 단수 계획을 미리 수립한 뒤에 경찰청, 소방청을 거쳐서 실행하려고 했고, 이상민 전 장관이 지휘 전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히 단죄해야 된다.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 잘못은 없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정도였거든요. 맞아. 국정조사에 나와서. 그런데 사실 언론사 전기 물 끊으라고 한 것도 경향신문이 타이틀은 언론사로 냈지만 사실은 한겨레 경향 MBC, 그러니까 진보 언론사들 진보 언론사, 정부랑 싸웠던 진보 언론사의 단전 단수만 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너무 치사하잖아요. 이건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너무 충격이죠. 조중동은 왜 물 쓰고 전기 쓸 권리가 있고 조중동은 권리가 있고 한겨레 경향은 없나? 아니, 언론사 끊으라고 하면 다 끊어야 되고, 네. 사실 이렇게 따지면 경향 한겨레 MBC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전기 물 끊으라고 지시했는데 그 언론사가 경향 한겨레 MBC였으면 네. 나머지 언론사들은 언론사가 아닌 거예요. JTBC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왜 물 끊으라고 빠졌지? 안 했나? 중앙일보 산하라서 용서해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니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 소방청도 있지만 공무원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인데, 이 장관이 지시해서 물 끊으라, 전기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생각만 했다는 것만으로 네. 지금 공무원 공직 기강이 완전 박살이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엉망진창인 이런 상황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인사 다시 드리면 저는 고승혁이고, 여러분들 더블탭 눌러주시면 좋아요, 하트가 뿅뿅 나오는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더블탭 눌러주시고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 나오는 얘기 같이 한번 볼게요. 예. 댓글로 나오는 얘기, MH리님은 부정선거 나오면 알겠지, 불법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던데 부정선거론을 믿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네. 부정선거론이 지금 어떻게 좀 논박되고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이게 선관위에서 선거를 전자개표하면서 조작을 했다. 이게 네. 이제 부정선거의 메인 포인트고요. 그 총선 때 있었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졌어야 하는 선거인데 이걸 개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당선까지도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국민의힘 당선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자개표에도 수기로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서버가 해킹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중앙선관위 서버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지방선관위에서 다 따로 개표를 해서 중앙선관위는 더하기만 하는 거예요. 엑셀같이.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도 지방에 있는 그 수많은 선거 개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민주당은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되게 중요한 게 중앙선관위가 국가의 기관이잖아요. 네. 어쨌든 국가기관인데 야당이 조작을 했다고 하면서 그 야당이 조작한 증거를 어떻게 잡으려고 했냐면 네. 국정원한테 선관위 서버를 한번 검사해본다고 하고 해킹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원이 선관위 업무 그리고 서버에 개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비번이 너무 쉽더라. 맞아요. 이거 이미 조작이 된 것 같다. 조작될 수도 있다도 아니고 조작이 된 거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부정선거, 사실 면면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맞아요. 면면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나오는 의혹들의 근거들 자체가 살펴보면
그럼 이거 그냥 선관위가 공격당한 거 아닌가 싶은 포인트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전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드림88님이 197세 할머니가 파주에서 선거했다. 153세, 죽은 사람이 147세 선거했다. 파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에나 나올 만한 지금 음모론을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으로 믿고 있는 검찰도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있잖아요.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한 댓글 조작 혐의로 국정원이 난리 난 적은 있어도 선관위가 난리 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국정원한테 선관위 검사를 맡긴다? 그거를 믿는 거야말로 더욱 황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약간 정무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냥 선관위 흔드는 거 정도, 선관위의 신뢰를 흔드는 거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케이블 타이 들고 계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 안 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확인해 본 결과 무혐의 판결도 내렸었다라는 얘기 전달해 드리면서 두 번째, 한겨레 신문이 어떤 얘기 나눴는지 한번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이 헌재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런 타이틀을 냈습니다. 탄핵 심판의 재판관 인신 공격, 불복 명분 쌓기용인가? 이게 지금 윤석열 측에서 탄핵 심판 재판관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데 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탄핵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대신에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등 헌재의 탄핵 심판 진행에 트집만 잡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적 성향이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것이 탄핵 심판의 시간 끌기로 지지자 결집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대놓고 헌법재판관들의 그 인신공격을 하면서 응하지 않겠다. 근데 본인은 법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판을 할 포인트가 뭐냐면 네. 공수처가 이 영장 발부할 때 왜 중앙지법에다 안 하고 서부지법에다 했냐. 네. 판사 쇼핑해가지고 영장 냈다라고 하면서 네. 정작 헌재 판결은 재판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재판관도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안 받겠다. 이게 저는 재판관 쇼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수처가 판사 고르면 안 되고 나는 판사 골라도 되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0명 정도 계신데요. 더블탭 계속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하트가 나오는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더블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행복한 기운 느끼실 수 있고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선거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댓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다음 한번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일보 비교적 중도 보수적인 한국일보에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이 특검법 발의로 협상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특검법이냐면 내란 특검법이죠. 네. 내란 특검법인데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논란을 매듭 지으려면 여당이 특검법을 빨리 발의해서 야당과의 협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아니라 여당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죠. 이제 민주당도 16일로 정한 특검법 처리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협상의 문을 열어둬라. 네.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특검을 해라. 이게 그러면서 한국일보가 약간 민주당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야 지지율 격차를 좁힌 요인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특검을 통해서 사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계엄이 내란이 행위냐 아니냐. 그 위헌적 행위였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되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탄핵 심판 이후로도 네. 내란이었냐 아니냐,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내란을 하진 않았다는 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헌 정당, 내란 정당이 안 되어야 본인이 3년 그 이후에 정치를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계속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일보랑 중앙일보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인데 네.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이 별개다, 분리해야 된다, 한 몸이 아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윤석열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된다고 한국일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게 정리가 되려면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나서 계엄 풀려고 국회에 모였을 때 국민의힘도 모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모이지 말자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한 몸임을 보여줬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주 핵심 고리로 그렇죠.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근데 지금 와서 꼬리 자르겠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네. 한국일보 같은 중도 보수가 답답한 거예요. 아, 빨리 꼬리 자르게 하고 보수가 진짜 윤석열과 분리해서 선명한 보수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너네 지금 뭐 하냐? 빨리 특검법도 발의하고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이런 입장을 지금 한국일보가 보이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예. 국민의힘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란 혐의와 그래서 내란 선동 혐의랑 외환죄를 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또 발의 시한을 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특검 안 하려고 지금 끄는 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끄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보수적인 중앙일보조차 스스로 입지 좁히는 윤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중앙일보는 수사는 거부, 헌재는 시비, 네. 스스로 입지 좁히는 윤 대통령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이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니까 정계선 헌재 재판관. 모두가 일치해서 윤석열이 재판관 싫다는 거 기피 신청은 받지 노답이다. 않겠다. 윤석열의 헌재 기피는 이거 노답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게 판결을 설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과연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수사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은 처음에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경찰의 이 수사는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 이건 지금 뭔 소리야. 경찰을 수사는 그럼 받아야지. 그래서 정말 중앙일보가 세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국가 원수로서의 특권만 주장하고 있다. 야 진짜 이런 얘기를 이게 하고 있습니다. 워딩만 보면 정말 진보 언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앙일보에서조차 윤석열 씨가 책임을 하지 않고 지금 특권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님은 문제없는 헌법재판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재도 동조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HS님은 윤석열, 김명신 깜빵 갑니다. 김정민님은 오히려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진보부터 보수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같이 얘기 나눠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블탭 눌러주시면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 보고 더블탭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여러분들 계속 부탁드립니다. 황연규님 현직 대통령이냐 네 친구냐 존칭 써라. 대통령 윤석열 씨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내란 수계 혐의로 있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와중에도 수사기관이 문제다라고 조선일보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조선일보는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예. 공수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조선일보는 상황이 이까지 온 데에는 약속과 달리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도 있고 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턱대고 수사를 밀어붙인 책임도 있다. 네. 둘 다 이제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이 있다. 근데 체포가 된 와중에 조선일보 완벽히 틀렸어요. 왜냐면 피의자를 망신 주는 그런 언론 앞에 세우는 모습 공수처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정치적 쇼라는 거는 완전 기각되는 거고. 사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공수처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게 그렇죠. 이게 지지자층 조선일보가 쓰는 뉴스처럼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 무리한 체포를 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세력에서 공수처 정말 무능하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폐지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이 공수처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올 정도로 네. 공수처가 답답하게 하고 자꾸 사실 진보 계열에서는 내란 수계를 얼른 잡아내려야지, 잡아 끌고 와야지 공수처 뭐하냐, 정말 무능하다, 빨리 폐지하자는 입장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공수처가 지금 사실 양쪽에서 공격을 두들겨 맞고 있고 이 존립 자체가 지금 위험할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지적이 어느 정도 공수처가 좀 무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공수처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거기에는 제가 동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그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고 보수에서도 내란죄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네. 왜 사실이 아닌지도 한번 설명 그러니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일부 약간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수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공수처가 이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건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영장을 내려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이 어떤 규정을 해놓으면 이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서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해 주는 건 법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법치인데 이게 법인데 이 공수처가 어떤 뭐 공수처가 지금 법명이 없는 법 내용이 없는 제목을 수사한다고 해도 법원이 그래 너네가 수사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면 그건 법치대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한 건 법원이 명확합니다. 법원이 공수처가 너네가 지금 윤석열 씨한테 대한 공수처 그 내란죄 수사를 해라라고 한 게 법원의 결정이었고 맞아요. 그게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정하는 거지 왜 윤석열과 극우 유튜브가 정하는지가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지금 계속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정하지 그걸 왜 대통령이 정하나요? 그 억울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네.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하고 법원이 기각했잖아요. 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법치적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아마 보수적인 사람들도 보수적일수록 오히려 법원의 이런 원칙에 대해 더 공감하고 룰을 지키는 거에 더 예민해야 보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분 정도 계신데요. 저희 더블 탭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월, 화, 수 오후 6시에 센터필드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